2022년 5월 27일입니다. 역시 오늘도 보니까 참 시간 빨리 가지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경매 라방 제88강이네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종합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분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는 타지분권자는 그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그 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제쳐버리고 우선해서 저요해서 자기 권리를 우선권에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 집이 잠깐만 색깔이 좀 노란 걸로 바꿔가지고요. 네. 이 집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갑과 을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데 갑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을은 타지분권자잖아요. 타 지분입니다. 타 지분권자로서 현재 갑 지분 여기에서 경매 진행 중이니까 을은 요 갑 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제쳐버리고 우선해서 갑 지분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민사 집행법 140조 하고요. 민사집행 규칙 76조에 나와 있대요. 법조문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이렇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요, 공개 경쟁 입찰이잖아요. 그죠? 단돈 1원이라도 많이 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왜 우선권을 주느냐 이거지. 그건 뭐냐면요, 갑과 을이 예를 들어 부부다 그러면요,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좀 잘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오니까 그냥 다른 사람으로 씩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정말 참 이게 어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기왕이면은 같은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또 등기부등본상에 그 지분권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부부지간이든 어떤 그 친인척 관계라든지 어떤 무슨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자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갑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 해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열심히 임장해가지고 말이지 입찰을 탁 했는데 보니까 매각기일 당일날 타지분권 을이 저요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는 것도 간단해요.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는 것도 보면은 이것도 뭐 상식적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니까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입니다. 이 매각기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보니까 매각기일입니다. 매각기일 당일날 지분이 경매되면요, 여러분들 경매 법정 가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지분이 경매된다 했을 때는 그 지분이 만약에 누가 낙찰 받았다 하면요, 그때는 집행관이 호창을 합니다. 이 물건 관련된 공유자 나오셨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누가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하였는데 이 금액으로 매수 신고할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매수 권리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엄청 허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말이지, 오늘도 보니까 낮에 보니까 햇빛이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말이지, 뚫고 말이지, 열심히 임장 활동을 해가지고 말이지, 나름대로 참 이게 낙찰만 받기만 하면 매천 뛰게 해가지고, 이게 꿈에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말이지, 그냥 타지분권자 뿅 나타나면 이씨 해버린다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제 공유자가 공유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을 때 타지분권자 과연 여기서 입찰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는 것이죠. 그죠?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적이나 뭐 우리가 예측은 뭐 100% 다 맞지 않잖아요. 원래 뭐 예상이라는 것은 틀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뭐 이런 경우는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조문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보니까 타지분권자의 우선 매수권을 1회에 한한다. 1회. 이게 지금 이게 대법원 여러분들 이게 대법원 사건 번호에서 2008마를 보십시오. 2008마면요 아마 2008년도 즈음에 2008년 즈음이면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정도 되잖아요. 수천인데 2008년 즈음에 이런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보니까 통영 지원 사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통영 지원 사건인데 이것도 2019 타경은 나가요. 그러면 한 2, 3년 전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이게 사건을 진행을 시켜버리더란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제가 2013년도가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관내 그 지분 경매인데요. 송파구 거여동 효성 아파트 47평형 지금도 제가 안 잊어먹습니다. 1월 3일 날 입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건도 보니까 지분이 그 경매가 되었고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또 타 지분을 경매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저희가 입찰하니까 이 양반이 우선 매수 신고를 했다. 그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우선 매수 권리 행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더라 이거지. 이게 전 도대체 이게 분명히 2013년도 제가 실제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그 전에 2008년도에 이런 결정이 대법원에서 교통정리 해놨잖아요. 그런 걸 담당 법원에서 그건 모르나? 그런 사람들, 그러면 뭡니까? 옷 벗고 나가야지. 그죠? 그냥 월급만 따먹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글쎄요,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이때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이해를 많이 했어요. 의사표시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낙찰되고 나서 뭡니까, 매각, 적시한 거, 매각 허가 결정이,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 같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한 거 하려고 하면은 낙찰 금액의 10% 현찰 공탁 걸어야 됩니다. 근데 또 급신하는 거야. 그때 아마 낙찰 금액이 한 2억 된가 3억 된가. 그러면 뭐 공탁 거는 거 예를 들어 2억 되다면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공탁 거는데 해가지고 대법원 올라가서 기각 결정 나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원도 못 믿겠어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또 하나는 보면 이 북부 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보면은 명명백백하게 타지분권자의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가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타지분권자한테 공유자 우선권을 인정을 해주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 들어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다음 카페에서 그 카페 회원분들과 입찰 참여하면서 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타지분권자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를 잘못했는가? 우리 그걸 알아야지만 매각기일 당일날 해가지고 나름대로 차순위 신고, 이게요, 이게 이렇게 지분이 만약에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는 거죠.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이랬을 때게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1억으로 써요. 그럼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타지분권자라면요, 집행관이 A 나왔어요? 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지분에 대해서 1억을 썼는데 당신도 1억 쓸게요? 네. 그러면 A도 1억이에요. 그럼 어이구 A도 1억이고 갑도 1억이고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A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되는 거예요. 최고가. 그리고 갑은 뭐다?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A가 말이지 우선 매수 권리 행사했는데 기분 더럽지만 말이지 당신 차순위 할게요 하면 이 사람이 차순위 신고하면요, 그때 갑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왜 차순위 신고하냐 이거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서 지위를 가져야지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간섭을 할 수 있잖아요. 의사표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자꾸 집행관이 다 물어봅니다. 할게요? 안 해요? 그럼 이 날짜 여기서 입찰 보장 받아가지고 그냥 돌려받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공유자 지분이 경매됐을 때 타지분권자는 우선 매수 권리는 달랑 딱 한 번만 행사한다는 거. 두 번 다시 행사를 할 수는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타지분권자 채무자래요. 우선 매수권 행사 못 합니다. 그런데도 경매법정에서 그냥 막 하는 거야. 타지분권자 채무자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니까 이 사람, 지분권자, 이 사람이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은, 저 사람 보니까, 지분권자로서 우선 매수 권리 행사했구나. 알았어요.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럼 내가 그 날짜에 입찰 들어간 사람인데,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했구나. 에이, 똥 밟았네. 이렇게 하면서 또 집으로 가시면, 그럼 그 사람한테 밥은 뭉텅구리라니까. 왜? 그러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채무자 아니십니까? 채무자는요, 입찰 참여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입찰 참여 못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의 경매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관리를 할까요? 하는 재집행관 또는 이제 당의 경매 사건 관련해서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이 세 부류는 입찰 참여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 같은 게 본인들은 안 들어가더라도 물건 괜찮다면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채무자만큼은 명명백백하게 입찰 참여할 수 없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이게 채무자가 입찰 참여 못 한다는 것을 보면요. 민사집행규칙 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죠. 대법원 결정 벌써 두 건 나왔습니다. 예. 두 건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민사집행법 140조다. 또 민사집행규칙 76조다. 대법원 결정 하나, 둘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집행규칙도 59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 관련해서 5개입니다. 예. 대법원 결정하고 법 조문 포함해서 5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법원 91마 239 결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 진행 중인데 지분권자는 우선 매수권이 없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지분이 갑을로 되어 있는데 갑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갑 지분을 누가 A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유관계가 이제 A와 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지분 낙찰받은 A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에 대한 우리 쪼개자. 그죠? 불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해서 법원에서는 이게 사실은 공유부동산인데 이게 땅 같은 경우는 분필해서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땅을 필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안방 딱 반쪽에 아니면 안방에 들어가서 벽을 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기고죠. 그럼 분할이 불가능하거든요. 분할이 불가능했을 적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경매 붙여가지고 낙찰 대금에서 경매 대금을 뺀 순수한 배당금에서 각자 지분만큼 현찰로 배당받고 빠이빠이 끝내버리라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A가 을을 상대로 해서 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A가 공유부동산입니다. 예, 공유부동산 전부를 이제 경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경매 붙입니다. 이때 보니까 A도 보면은 이 물건의 지분권자고, 을도 보면은 이 부동산의 지분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분권자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 권리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나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할래. A 또는 을이면 나 할래. 그때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가 자빠져 앉아있네. 이게 지분권자가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을 때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요.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입니다. 지분이니까 부동산 전부가 아니죠. 그죠? 공유부동산 전부가 아니 공유부동산 지분이 경매되었을 때에는 타지분권자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우선 매수 권리라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 전부가 경매 넘어온다. 부동산 전부가 경매 넘어온다. 이랬을 적에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전부가 경매 넘어와가지고 이걸 B라는 사람 낙찰을 받아가 버리면요.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기속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타지분권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건 뭐냐고 기왕이면은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소유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라. 그런 취지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었을 경우는 지분권자는 우선 매수권이 없다. 요 사건 이런 것도 해보면요. 없는데 이거 안산 지원 사건인데 이런 사례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산 지원 사건인데 2017 타경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봐가지고 이제 이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었을 때 보니까 지분권자 한 사람이 저요 해가지고 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물건 입찰 들어갔는데 집행관이 말이지 무식하게 말이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확 그냥 그래도 집행관 똥꼬지 피울 수 있거든요. 나는
법정에서 내가 저 사람 결정 내리는 거야.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그러면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차순위 신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차순위 신고를 해야지만 내가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의해 가지고 좋다 이거죠. 오늘 보니까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고 일주일 후에 만약에 법원에서 내가 허가 결정 났다 하더라 이랬을 때, 야, 저 부동산이 정말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차순위 신고죠, 그죠? 낙찰자는. 이 사람 뭐다? 법원에다 적시항고 제기해가지고. 적시항고 제기하는 것도 뭔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야, 저 집이 경매 진행 중이구나. 내가 심심한데 한번 적시항고 해볼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해관계, 당신 뭐예요? 나 낙찰자인데, 나 차순위 신고했다고. 그래, 알았어. 당신 뭐예요? 나 지나가는 계기음. 그럽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민사집행법 140조 이게 뭐 법조문 이런 게 있다고만 좀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법조문을 제가 다 안 읽어드릴게요. 일단 뭐 궁금하신 분들은요, 민사집행법 140조 이 법조문을 인터넷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민사집행 규칙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민사집행법 140조하고 민사집행 규칙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도 있는데 규칙을 많이 보십시오. 76조 보니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등 이렇게 나왔어요. 등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공유자 우선매수 권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 절차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2008마 637 결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사건 번호 적어놨습니까? 인천 2007 타경의 28,361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좀 그런 게 잘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 타지분권자가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 이게 나와 있네. 어디 2008만 637 이겁니다. 이 사건은 2008년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도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타지분권자가 뭐 우선권을 행사를 잘못해도 그냥 법원에서 그냥 유야무야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분명히 대법원에서 교통정리 해놓은 결정문도 있고, 또 민사집행법 140조 외 이런 법 조문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타지분권자 우선매수 권리에 대해서 뭐 잘 해석하면 한 번만 우선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 개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 못 때렸죠. 법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는 내가 몇 번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경매 계장이 참 마음이 착해서 그러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건도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또 조금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2007 타경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1차 매각 기일입니다. 2차 매각 기일입니다. 3차 매각 기일입니다. 그러면 1차 유찰되면은 20%, 인천이면 30%겠죠, 그죠? 또 2차 유찰되면 또 30% 저감돼. 3차 유찰되면 또 이게 30% 저감되는데, 이 날짜에 만약에 낙찰이 되었는데 다른 제3자가 낙찰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 타지분권자 편의상 이분을 갑이라는 사람이 1차 매각 기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저요, 이 지분의 경매 진행 중인데 제가 타지분권자로서 우선 매수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한단 말이죠. 그럼 1차 매각 기일 날 법원 가보니까 아무도 입찰 안 들어왔어요. 이 양반 패스하는 게 유찰될 거 아닙니까? 또 2차 매각 기일 나가지고 또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자기 뭐 비싸게 주면서 이거 살 필요가 뭐가 있겠네 해가지고 또 패스해버렸어. 3차 매각 기일 또 가니까 어머여, 제3자가 떡 안에 들어가서 낙찰 받았고 입찰했거든요. 그때 가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 나 이때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어 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내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 권리를 나한테 줘봐봐. 그러니까 집행관은 매각기일 당일날 줬어요.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주일 있다가 매각 불허가 나잖아요. 이 당시에 뭐 인천 요 사건의 담당 경매회장님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매각 일주일 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 내리니까 갑이라는 사람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게 왜 내 매각 불허가 얘기지 내가 이때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래서 적시한 거였습니다. 적시한 거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 대법원 재항고 사건이 이겁니다. 2008마 637호 결정이거든요.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기각 결정나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자면 1차 매각일에 최저가격이 1억이라 치자 이거죠. 한번 유찰되면 7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30% 인천은 30% 저감이니까 그럼 3차 매각일 되면 77이 4,900대 보낸다 그죠? 근데 보니까 이분은 이 타지분권자는 뭐다 이게 1차 매각일 전에 우선 매수 권리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찰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 채권자가 자기 채권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채권자가 채권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타지분권자 이런 식으로 장난 농간을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자의 채권 해소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하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대법원 그 결정 내용 그런 거예요. 봐가지고 고의적으로 유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을 고의적으로 다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지분 그 방송 처음 할 적에는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속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중에서 한 명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고요. 그럼 나머지 타지분권자는 4명이잖아요. 그죠? 그 지분권자 4명이니까 이 사람들 4번에 걸쳐가지고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명일지라도 지분권자들은 달랑 한 번만,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거 다시 쉬고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5명인데 4명이라고 하면 4명이 보면 A와 B와 C와 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1차 기일입니다. 2차 기일입니다. 3차 기일입니다. 그러면 A가 1차 매각길 이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서 1차 매각길 날 경매 법정 가봅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응찰 안 들었네. 그럼 집에 가야지.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유찰되잖아요. 그죠? 이거 자동적으로 가격이 다운돼 버린다고. 그럼 이제 A는 이제 한번 써먹었으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B가 말이죠. 이제 2차 매각길 직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미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저감됐다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니까요. 1억이다. 그런데 뭐 2차 매각길 이제 7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30% 떨어졌으니까. 2차 매각길 B가 삐꾸매가지고 법정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배가고 보니까 법원 앞에 아마 인천지방법원 앞에 칼국수집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가서 칼국수 한 그릇 탁 먹고 이제 집에 탁 가시면 된다. 또 이게 유찰되는 거예요. 그죠? 네. 3차 매각길 전에 야 이제 C 네가 해봐라. 막. 그럼 이제 3차 매각길 최저가격이 4,90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 날짜 딱 가보니까 어이구야 누가 말이죠. 한 6천만 원을 썼다. 그때 뭐 C가 이 물건 놓치고 싶지 않으면 저요 해가지고 C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3차 매각길에도 아무도 응찰 안 해버렸네. 그럼 4차 매각길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D가 딱 우선 매수 신고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는 뭐 어쨌든 인위적으로 이제 다운 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지분권자가 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지 혼자서 했다가 안 하고 했다가 분명히 이때 우선 매수 신고했어요. 근데 이때 안 하고 근데 요 날짜 보니까 누가 입찰해서 낙찰이 되니까 그때 가서 기 나와가지고 말이지 나 우선 매수 권리 이거는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이게 1차 매각 기일 전에 예를 들어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죽고 나서나 1차 매각 기일 날 지가 이 물건을 지분에 대가지고 대금 입찰 보증금도 내야 됩니다. 10% 내고 지가 가져가든지. 근데 만약에 1차 매각 기일 날 너 입찰 보증금도 보관 안 시키고 너 입찰 안 했지? 그럼 너는 두 번 다시는 너는 입찰하지 마 이겁니다. 이것 좀 말이죠. 너 A 입장에서 유찰됐다 그러면 대금 납부 안 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두 번 다시 하지 마. 그럼 A는 알았어. 근데 나머지 또 B, C, D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 지 혼자서 달랑했다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 근데 여기서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요. 여기서 잠깐만요. 또 여기 대법원 참
보기 싫은 대법원 결정 내용입니다. 이거 근데 한번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 매수 신고만을 하여, 우선 매수 신고만 하고 지가 실질적으로 입찰 보증금해가 돈도 안 내는 거야. 일반인들의 매수를 끌일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고 유찰시켜버린단 말이죠.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근데 보니까 이번 매각길래 떡 하니 가보니까, 이거 다른 매수인이 나타났다 이거죠. 매수인이 나타나면은 그때 가가지고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몇 조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는 매각 불허가 사유인지 여부에서 가로를 본 적극이잖아요. 적극은 긍정입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이제 대법원 결정 내용이고요. 현재 인천요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학구열에 불타시는 분들은 이 경매 사건 번호 이런 게 다 적어놓으십시오. 적어놓으실 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혼자서 이걸 체크내 점검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이게 여러분들 거를 만드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몰라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럼 뭐다 이왕에 이렇게 참 귀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셨으면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이게 여러분들 거를 만드시는 것이 왔다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요. 잠깐만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채팅창 뵙고 한번 인사 말씀이나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고낙성님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에리카님 감사합니다. 고공쌤 부동산TV님 네 감사합니다. 여운배님, 도조님, 곽충건님, 팔까기 대왕님, 맹자왈님, 한태환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담쟁이님, 주여사님, 또 백만섭님, 최선행님 들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나사랑님, 천년바위님 들으셨네요. 감사하고요. 떡갈비님 들으셨고, 그 다음에 황소님,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오늘 손님 꽤 되죠? 만나 소주 한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또 누구신가 대찬인생님 들으셨네. 그 다음에 홍대희님 들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누구신가요? 지광원, 우리 지셰프님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째수왕님 들으셨고요. 네. 조창선님 들으셨네요. 네.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 말이지. 일단 여기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 흘렀으니까, 여기서 일단 1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88강 2부 방송으로, 이제 인천지방법원 이 사건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